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발표는 WWF의 TNFD 담당자이신 김명재 매니저님께서 BRF 기반 TNFD 전략과 WWF 협업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발표에서는 네트웍스 Y의 남정민 본부장님께서 BRF의 주요 기능과 실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공유해 주실 예정인데요. 두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두었으니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아래에 있는 채팅방이나 Q&A 버튼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발표 자료는 웨비나 종료 후 설문조사 링크와 함께 이메일로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WWF 키링 굿즈도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발표는 WWF의 김명재 매니저님께서 BRF 기반 TNFD 전략과 WWF 국내외 협업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네, 그럼 발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차 웨비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 WWF 프로그램팀 클라이밋 비즈니스 오피서 김명재라고 합니다. 저는 TNFD 포컬 포인트로서 이제 한국 WWF에서 TNFD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TNFD 외에는 이제 최근 3회의 기후행동 라운드 테이블 카트를 기후공시 TNFD 공급망 재생에너지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TNFD 주제로 했던 올해 2월 제 11차 카트에도 참석을 많이 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발표의 주제는 생물다양성 리스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바이오다이버시티 리스크 필터 기반 TNFD 전략과 WWF 협업 사례입니다. 네, 목차입니다. 오늘 주로 다뤄질 내용은 이제 WWF BRF 소개, 그리고 리스크 분석 사례, 협업 모델인데요. 이제 TNFD 개념도 다뤄지긴 하지만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아마 대부분 TNFD 개념 자체에 익숙하실 거라는 전제하에 이제 TNFD 백그라운드, 필요성, 동향 등은 다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즉 BRF 툴에 대한 이해도 증대, 실사용 사례 파악 이쪽에 더 메인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환경 공간 계획을 전공을 해서 이제 모델링 툴을 활용해서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리스크로 분석해 본 경험이 있고요. 이런 경험이 최근 그 TNFD 흐름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발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BRF로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래도 리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리프는 이제 TNFD에서 제시한 가장 대표적인 접근법이죠. 그래서 LEAP로 구성이 돼 있고 간단하게 살펴보면 L locate 회사의 사업장과 공급망의 자연과의 관계를 식별하고 E evaluate 이 자연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 및 영향을 측정하고 A assess 이 자연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P prepare 이 리스크와 기회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리프는 각각 네 단계 과정을 다시 거치는데요. 네 단계 과정을 각각에서 또 거치는데요. 이제 L에서는 의존도와 영향을 식별하고 스크리닝해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식별하는 것이고, E에서는 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에서는 이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하고 우선순위화하고, 최근에는 이 단계에서 이제 시나리오 분석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P에서는 이제 이 앞 단계들을 기반으로 이제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결국 정보 공시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Biodiversity Risk Filter (BRF)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을 하였는데요. 이제 생물다양성 리스크에 대해 기업이 대응해야 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 손실이 브랜드 신뢰도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망, 생산성 자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도래를 했고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생물다양성 관련 규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자본 및 생물다양성 리스크 진단이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도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WWF에서는 이제 리스크 필터 스윗이라는 온라인 무료 툴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는 바이오다이버시티 리스크 필터, 워터 리스크 필터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 바이오다이버시티 리스크 필터 BRF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WWF가 개발한 이 온라인 무료 툴을 활용하시면 기업은 사업장, 공급망, 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의 생물 다양성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이 BRF가 TNF 립 접근법에 부합하기 때문에 TNFD에도 공식 툴로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 툴의 주요 목표로는 생물 다양성 리스크 대응력 강화,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하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RF를 활용하시면 이제 글로벌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고 리스크 매핑을 해서 리스크 분석을 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 단계에서는 이제 공급망 및 사업장에서 위치별로 생물 다양성 리스크를 시각화하실 수 있고요. 리스크 분석에서는 이제 생물 다양성 손실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고리스크 지역 및 활동을 도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기업은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공급망 내 고위험 지역을 식별하고 또 이 지역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원재료 조달 및 조달 전략 수립하는 등의 과정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BRF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BRF는 IEAA, Inform, Explore, Assess, Act and Respond 이렇게 네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모듈이 이 TNFD 리프와 정확히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듈들을 모두 거치시면 이제 리프와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 끝에 있는 액트 모듈은 현재 개발 중이어서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드릴 두 번째 발표에서 이 BRF 전체의 구성 요소와 사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발표에서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폼 모듈에서는 이제 산업군별 전반적인 생물 다양성 리스크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로그인과 데이터 입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어 모듈에서는 생물 다양성 리스크를 국가 및 도시 수준에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로그인과 데이터 입력이 필요 없고요. 이제 어세스 모듈에서는 이제 기업의 위치 데이터를 실제로 넣으셔서 기업 맞춤형 생물 다양성 리스크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생물 다양성 리스크 분석 요 단계들은 요 자세한 과정과 의미는 오늘 두 번째 발표에서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TNFD 관련돼서 이미 툴이 많이 있는데 WWF, BRF까지 또 알아야 되나? 또 써야 되나?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 것이지? 요런 의문점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은 바로 BRF가 온라인 무료 툴이고 리프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RF의 모듈을 통해서 리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데 특히 리프의 L4, 어세스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리프의 L4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제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사업장 및 공급망을 식별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BRF 모듈을 거치면 이제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위치할 가능성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리프의 어세스 단계는 이제 결국 기업에 해당하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공시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잖아요. 역시나 BRF 모듈을 거치면 리스크 관리 우선 지역을 선별할 수 있고 TNF 공시에 필요한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실 수 있습니다. 즉 BRF는 L4, 어세스 측면에서 리프와 크게 대응을 하고요. 결국 공간 기반 리스크 분석에 BRF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크 필터 스윗에는 이제 리스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BRF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BRF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피지컬, 물리적 리스크, 레피테이셔널, 평판 리스크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피지컬 리스크는 이제 기업이 자연으로부터 받거나 자연에게 주는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도 이제 많이들 아마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가 결국 기업이 자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 생태계 서비스가 공급, 조절, 지지, 문화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그 각 서비스에서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기업이 인간이 자연에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레셔를 주는 것 역시 물리적 리스크에 포함됩니다. 평판 리스크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의미하고요. 결국 브랜드 가치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BRF 전체가 여기 오른쪽에 7가지 리스크 카테고리, 더 나아가서는 33개의 인디케이터, 56개의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서 이것들이 합쳐져서 리스크 값이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스크 결과가 나오는 방식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단일 지점을 넣느냐, 복수 지점을 넣느냐에 따라서 싱글 매트릭, 멀티 매트릭으로 리스크 값이 나오고요. 1에서 5점으로 갈수록 높은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네, 오른쪽은 이제 BRF 리스크 결과가 나오는 방식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리스크 경감별, 종류별 사이트 수, 또 물리적 리스크, 평판 리스크의 비교, 또 리스크의 전체적인 분포도도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BRF 기반 생물 다양성 리스크 분석 국내 사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BRF 툴이 무료이다 보니까 여기 언급드릴 기업들 외에도 국내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이미 BRF를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액트 모듈은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BRF를 통하시면 TNFD의 LEA까지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왼쪽에 기아자동차와 풀무원이 있는데요. 요 각각은 이제 해외 사업장과 국내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BRF를 사용해서 생물 다양성 리스크와 영향도를 분석을 해 보셨고요. 오른쪽은 이제 포스코와 SK 주식 회사인데 국내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역시나 BRF를 사용해서 생물 다양성 리스크를 분석해 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 각 상황에 맞게 각기 다른 단계와 범위에서 이 BRF를 굉장히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WWF 파트너십 협업 모델에 대한 소개로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BRF 툴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BRF 툴을 활용한다고 해도 저희 WWF와의 협업 모델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발표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그 BRF 기반 대표적인 국외 사례로는 H&M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브랜드인 H&M 그룹은 WWF 스웨덴과 2011년부터 파트너십을 구축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 BRF를 사용을 해서 공급망 지역에서 인도 특정 지역에 굉장히 높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식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농업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포인트는 BRF를 통해서 식별된 리스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 그리고 WWF와 협력을 해서 실질적인 임팩트를 창출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WWF 협업 모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WWF 국내 파트너십 첫 번째 사례로 코카콜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카콜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물 환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저희 한국 WW와 함께 한국형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코카콜라와 WWF는 여주시의 농업 리스크와 기업 평판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주시에 대한 지역 맞춤형 활동을 실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사례를 좀 더 단계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이제 코카콜라는 이 물 관련 활동을 사업 운영지, 판매지, 원재료 조달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 2, 3에서는 각 지역의 물 리스크와 과제를 파악해서 2035년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설계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텝 4, 5에서는 이제 이후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국내 파트너십 두 번째 사례는 한솔섬유입니다. 네, 한솔섬유는 이제 생물다양성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ESG 전략의 일환으로 저희 WWF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프로젝트는 공급망 국가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실행이 되었고 올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 한솔섬유의 두 번째 프로젝트 역시 법인이 위치한 베트남에서 실행 중이고 이 프로젝트는 올해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한솔섬유는 TNFD가 강조하는 공급망 지역 내의 생물 다양성 리스크 대응 방향에 굉장히 잘 맞춰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사례를 종합하면
코카콜라와 한솔섬유 두 사례 모두 기업의 공급망 기반 리스크 분석,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 그리고 WWF와의 협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저희 WWF와의 협력을 통하면 사업 활동의 역량 지역에서 자연자본 보전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까지 동시에 달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장기 프로젝트 외에도 좀 보다 유연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는 한국 WWF에서 진행하는 생물 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인 애니스테이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 리스크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스테이는 이제 정부 및 국제사회에서 지정한 국가 보호종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이 함께하는 WWF의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확대해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요거를 지도로 말씀드리면 국내 지역으로는 인천 송도, DMZ, 지리산, 제주도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종으로는 저어새, 두루미, 바다거북 등의 종이 포함됩니다. 또 해외 지역으로는 네팔, 부탄, 또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등의 지역이 포함되고요. 어, 종으로는 눈표범, 바다거북, 저어새 등이 포함됩니다. 요 애니스테이 관련해서 더욱 구체적인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네. 근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죠. 그래서 성공적인 TNF 공시로 나가는데 요 WWF, BRF를 적용해 보시고 한국 WWF와 협업 모델을 함께 고민해 보신다면 아마 요 보존의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고 명쾌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 WWF 프로그램팀 김명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표 세션 이후 저희 질의응답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방이나 Q&A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표 끝나고 이제 Q&A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네트워크스와의 남정민 본부장님이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BRF 툴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민입니다. 오늘 웹비나를 갖게 돼가지고 이제 바쁘신 나중에도 이 WWF, BRF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WWF에서 개발한 바이오다이버시티 리스크 필터, 줄여서 BRF 툴의 주요 기능과 기업 현장에서의 실제 활용 방법입니다. 생물 다양성 이슈가 경영 리스크로 빠르게 부각되고 있는 지금 이 툴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의 전체 흐름을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션 1에서는 기업이 지금 왜 생물 다양성 리스크를 고민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세션 2에서는 WWF에서 개발한 BRF 툴이 어떤 툴인지 전반적인 구조와 핵심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업 실무 관점에서 이 BRF 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기업 적용과 사례와 내부 리스크 관리 흐름과 연결되는 포인트들을 세션 3과 4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션 5에서는 오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트워크스와이에서 전략 컨설팅 본부를 맡고 있는 남정민입니다. ESG 전략 수립과 공시 대응, 그리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이나 공급망 리스크 진단,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과 같은 영역을 중심으로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생물 다양성 리스크와도 연결되는 CDP, TNFD, 그리고 KSCB 등 이와 관련된 컨설팅을 시행하며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체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인 네트워크스와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스와이는 ESG, 기후환경, 인증, 넷제로 등 이 영역에서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카본 트러스트의 국내 독점 파트너로서 글로벌 인증 및 감축 컨설팅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유일의 CDP 인증 컨설팅 파트너이며 현재까지 다양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경영 전략, 넷수로 전략 수립을 지원해왔고, SBTI 기반 감축 목표 수립, 스콥 3 배출량 분석, ESG 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소개드릴 BRF 툴 역시 단순한 리스크 진단을 넘어서 전사 차원의 전략 수립 및 실행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인 Why Now? 왜 지금 생물 다양성 리스크를 기업이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물 다양성 이슈는 환경보호 관점에서만 다뤄졌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기업의 전략적 경영 리스크로 빠르게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물 다양성 리스크는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다양한 규제와 제도에 반영되며 기업 경영에 실제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TNFD입니다. 2023년 버전 1.0이 발간되었고 2025년까지 약 1,0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TNFD에 연계된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CSRD에서도 이중중대성 개념을 통해 생물다양성 정보 공개가 요구되고 있고 CDP 역시 생물다양성 모델을 별도로 분리하면서 그 스콥을 넓히고 있습니다. EU 자연보건법은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보건 의무화를 추진 중이고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는 30x30 목표를 통해 각국 정부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외에도 투자 시장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물 다양성 리스크가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 운영과 재무구조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은 운영 측면의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 조달의 불확실성은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같이 생물 기반 원재료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건 의무화나 규제 강화로 인해 원재료 비용 자체가 증가하거나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또한 생태계 회복력이 낮은 지역에서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지거나 공장 입지 자체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은 재무, 브랜드, 컴플라이언스 측면입니다. 기업이 생물 다양성 리스크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린워싱 비판이나 NGO 캠페인 대상이 되기 쉽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투자를 받기 어려워지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TNFD, CSRD 등과 같이 이런 공시 기준이 본격화되면 투자자와 고객은 이런 대응 여부를 기준으로 기업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WWF, BRF 툴이 어떤 툴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BRF는 단독 툴이 아니라 WWF 리스크 필터 스윗의 일부로 물과 생물 다양성 리스크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WWF 리스크 필터 스윗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물과 생물 다양성 관련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이 BRF는 이중 생물 다양성을 다루는 리스크 모듈로 WF와 WRF와 함께 동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플랫폼은 무료이고 웹 기반으로 제공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업로드 및 관리는 중앙 포트폴리오 관리 방식으로 진행되며 업로드된 위치를 기본으로 리스크를 자동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BRF는 위치 기반, 산업 기반으로 생물 다양성 리스크를 진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총 3개의 핵심 모듈, 인폼과 익스플로러, 액세스 모드로 구성되어 있고 액트 모드는 현재 개발 중입니다. 인폼은 산업별로 어떤 생태계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모듈입니다. 익스플로러는 지도를 기반으로 생물 다양성 위험 지역을 탐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세스의 경우는 자사 및 공급망의 사이트, 그 부지 정보를 업로드하면은 33개 지표 기반으로 물리적 평판 리스크를 자동으로 평가해 줍니다. BRF의 리스크 평가는 총 4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리스크 유형으로 물리적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로 구분되며 2단계는 리스크 카테고리, 총 8개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각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33개 평가 지표이고 4단계는 실제 데이터를 구성하는 56개의 매트릭 세트입니다.
각 단계는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기업의 운영, 그다음에 또는 이제 공급망 부재에서도 어떤 리스크가 높은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BRF 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은 이번 세션 3에서는 실제 기업이 이 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행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BRF 어세스 모듈을 실제로 활용하려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4단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스텝 0는 스코핑입니다. 즉, 어떤 지역이나 공급망, 어느 범위까지를 분석할지를 먼저 설정해야 하고요. 스텝 1에서는 기업 및 공급망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BRF는 이제 위치 기반의 툴이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이 정확할수록 리스크 진단의 신뢰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스텝 2에서는 실제 리스크가 평가가 이루어지고, 스텝 3에서는 평가된 개별 부지의 리스크를 기업 또는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집계해서 전사적인 리스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BRF 평가를 시작하기 전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스코핑, 즉 그 평가 범위 설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 설정해 두면 이후 데이터 수집과 리스크 해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산업 기준입니다. BRF 인포 모듈에서는 이제 25개의 산업군에 대해서 어떤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치화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식음료 산업은 물, 토양, 수분 등의 생태계 서비스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바이오 산업은 일부 항목에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산업별 영향도를 비교해보며 우선 진단한 산업군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전체 데이터를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은 엑셀은 현재 화면과 같이 전체 산업과 리스크에 대한 매핑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기준입니다. 익스플로러 모듈에서 33개의 생물 다양성 지표를 바탕으로 국가, 지역별 리스크 수준을 지도와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 물리적 리스크 점수는 3.18 수준으로 글로벌 중위권 수준에 해당되고 세부적으로는 토양, 공기, 생태계 상태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또한 엑셀 양식으로 화면에서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은 양식은 위 화면처럼 국가별로 각 리스크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과 지역 두 가지의 기준을 교차해서 접근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전략적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텝 1에서는 생물 다양성 리스크를 평가할 대상 사업장 또는 공급망의 위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정확한 위치 정보입니다. 위도와 경도로 구성된 좌표를 넣거나 주소 기반으로 자동 좌표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 분류입니다. WWF의 이 리스크 필터의 산업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고 앞서 인폼 모듈에서 본 산업별 영향도와도 연결되게 됩니다. 셋째, 사업 중요도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사업 부지가 회사 전체의 성과에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예를 들어 이제 본사나 핵심 생산 사업장이라면 높음, 단순 보관 창고라면 낮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이제 플랫폼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렇게 하거나 엑셀 템플릿을 활용해서 대량으로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부지가 많거나 다국적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경우 이 기능이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위치 기반 데이터는 이후 BRF 시스템이 자동으로 리스크를 분석하는 기반이 됩니다. 다음 스텝 2에서는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스크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입력한 부지의 위치, 산업 분류, 사업 중요성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BRF의 어세스 모듈이 자동으로 생물 다양성 관련 리스크 점수를 계산합니다. 이 점수는 단순히 위치 정보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산업 의존도, 생물 다양성의 지역적 중요성, 그리고 해당 지역의 환경 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플랜트 A의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좀 위치해 있고 해당 산업이 생태계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일 경우 최종 리스크 점수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리스크는 각 사이트별로 또는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집계되어서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화면에 보이는 시각화 자료는 어떤 부지가 어떤 리스크 유형에 더 노출되어 있는지
위험 지표 중 어떤 요소가 주요 원인이 되어서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 부지별 리스크가 평가되면은 이제 그 결과를 기업 전체 또는 기업 전체나 공급망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그 다음 단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PRF는 이제 개별 사업장 단위의 리스크는 잘 보여주지만은 기업 전체의 리스크 수준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집계 과정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WWF는 이 어그리게이션 툴, 즉 리스크 집계 툴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툴은 이제 개별 사이트 점수를 기반으로 기업 수준에서 평균 리스크, 공급망 내 고위험 사업장 비중,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야 할수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툴은 WWF 플랫폼 내에서 익스플로러 탭 하단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엑셀 템플릿이 제공되어서 사용도 간편한 편입니다. 이 어그리게이션 툴은 단순히 리스크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물 다양성 전략 수립, 공급망 매핑, 투자 의사결정 등 다양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BRF의 기능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세션 4에서는 실제 기업이 BRF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 결과가 조직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확산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F는 이제 단순히 점수를 출력하고 끝나는 그런 툴은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 내부 전략 수립과 이 과정 전반에서 이제 걸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먼저 이 BRF를 통해서 이 산출물을 통해 가지고 산업별 사업장별 리스크 맵과 지표별 리스크 점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가 단순히 시각화된 자료가 아닌 의사결정적 입력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 내부 분석 단계는 앞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고위험 지역을 이제 핫스팟으로 좀 지정을 하고 기업 내부의 공급망 또는 가치 사슬 내에서 우선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으로는 이제 전략 수립 및 공시 단계인 부분인데 실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자료에서 이 데이터를 반영하고 또는 이제 필요시 사이트 단위의 액션 플랜을 수립하거나 TNFD나 CSRD 공시를 위한 공시 자료, 디스클로저 자료로서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KPI 설정이나 정기적 재평가, 그리고 액션 플랜의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전략 실행력을 좀 담보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럼 이제 실제 기업들이 이 툴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이해를 좀 더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태국 국영에너지 기업 PTT의 자회사 OR입니다. 이 기업은 BRF와 앙코어 툴을 이제 함께 활용해가지고 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분석했습니다. 리스크 우선순위 도출한 뒤 주요 리스크에는 화재와 폭염, 보호지역 인접성 등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입지 전략에 대한 유지,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서 BRF와 앙코어를 통합 활용함으로써 리스크 평가의 정확도를 좀 높이고 이를 리스크 관리 체계에 직접 반영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전자제품 기업 에이서의 사례입니다. 에이서는 TNFD 리프와 BRF, 앙코어를 통합해서 다국적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리스크 분석을 수행했는데요. 이 리프 분석을 기반으로 주요 리스크 지역을 식별하고 핵심 생물 다양성 지역이나 보호 지역 중첩도를 이제 함께 분석을 해가지고 원자재 전략, 공급망 관리에 반영하였습니다. TNFD의 리프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서 BRF 분석을 공급망, 친환경 전략 실행까지 연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태국의 리테일 기업 HM 프로의 경우에는 리스크 핫스팟을 전사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급망 및 고객 범위까지 확대를 해도 BRF를 활용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로는 이제 오염과 폭염, 평판 리스크로는 미디어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공급업체 평가 항목에 생물 다양성 리스크를 포함시키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기관 사례입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 DNB는 전략 유틸리티 기업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BRF와 앙코어, 리프를 결합을 해가지고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준에서의 이제 물 의존성, 보호지역 인접성 등의 리스크를 파악한 뒤
이제 투자 전략과 외부 운용사 협력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이어런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30여 개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및 보호 지역 리스크를 중심으로 BRF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로는 이제 사이클론 및 산사태, 화재 등의 자연재해 리스크와 보호 지역 근저성 이슈가 노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재해 대응 전략 수립과 전략 우선순위 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사례를 이제 표로 정리해 보면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BRF를 단독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은, 앙코어나 리프 등간에 이제 통합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리스크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를 전략 수립이나 공식, 실행 계획 등과 연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BRF의 구조와 평가 단계, 실제 글로벌 기업의 활용 사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BRF를 기반으로 기업이 어떻게 보다 심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에서 어떤 보완적 접근을 통해 리스크 관리 수준 한 단계 높일 수 있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RF는 자연 관련 리스크 관리의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일단 무료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위치 기반에서 표준화된 리스크 스크리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TNFD나 SBTN의 대응을 위한 첫 단추로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합니다. 도출되는 리스크 스코어는 정성적,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비즈니스에 미치는 정량적 영향 분석은 별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핫스팟은 좀 파악되더라도 실제 대응 전략 수립까지 연결되는 가이드는 부족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화 분석 도구와 연계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BRF 결과를 기반으로 앙코, 리프 등의 이제 추가 데이터 소스와 통합하거나 TNFD, CSID 공시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로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제 그 BRF를 단순 리스크 매핑 툴이 아니라 전략 수립과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이제 BRF 대응만으로 이제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심화시켜줄 수 있는 고도화 도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개시켜드릴 이 넷캡은 생물 다양성과 자연자본 관련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심화 분석 도구로 CSRD와 TNFD 등 글로벌 공식 프레임워크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표화와 세분화, 시각화 기능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이 강점이고, UX, UI, 데이터 보안, 3D 기반의 이제 세분화된 WWF와 나사 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와 연결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기업에서도 정확하고 실질적인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고요. 이미 실제로도 테스코, 바이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 선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활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이제 BAF 결과와 연계할 경우 기업의 전략 수립과 공시 대응에 있어서 훨씬 더 실효적이고 완성도 높은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앞서 소개한 넷캡 도구의 실제 분석 흐름과 산출 및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제 기업의 사업장 위치나 관리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면은 구글, 나사, WWVRF와 같은 이제 3D 데이터 연계가 돼서 이 넷캡에 자연자원 모델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자연자원 리스크 및 의존도, 보호 지역에 대한 근접성 등을 이제 분석을 하고 CSID와 TNFD 동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결과를 산출되게 해줍니다. 오른쪽은 이제 실제 결과에 대한 예시인데 산업장 위치에 따라 우선순위 점수, 심각성이 높은 리스크 요인, 그리고 해당 지표가 어떤 맥락에서 높은 리스크를 시사하는지에 대한 그 정보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단순히 핫스팟을 찾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리스크 대응에 대한 전략 설계, 공시형 근거 자료를 만드는 데까지 확장 간다는 점에서 이 BRF를 활용한 이후 기업의 전략 수립 단계를 보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생물 다양성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단지 잠재적인 환경 이슈가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리스크이자 평판 리스크로 전이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슈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BRF를 활용한 리스크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업은 이 WWF의 BRF
또는 넷캣과 같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연 관련된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의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데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연에 미치는 영향, 즉 네이처 포지티브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좀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BRF 툴과 기업 활용 사례, 그리고 전략 수립 프레임과 관련해가지고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나 논의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은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질문 중에 리스크 필터 스위트에서 있는 것 중에 BRF, 오늘 소개해드린 BRF가 있고 워터 리스크 필터 WRF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WRF 관련해서 이제 또 웨비나가 계획 중이신지 여쭤봐 주시는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 저희가 네, WRF 웨비나도 이번 오늘 한 BRF처럼 웨비나를 따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채팅방하고 Q&A를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만약에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일전에 보내드렸던 초대장에 기재된 이메일로 별도 문의 주시면 저희가 보다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안내드리고 싶은 게 지금 리스크 필터 관련해가지고 WWF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간 내용들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나 이런 필터 관련된 소개하는 자료는 국문으로 번역해서 번역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관련해서도 저희가 완성이 되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손 드는 것보다 저희 채팅이나 Q&A로 해주시면 좀 더 빨리 대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내 예시로 든 기업들은 고정 사업장이 있는데 수십 개 사업장이 2년에서 5년 주기로 운영되는 건설업계도 BRF 툴을 사용해서 분석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김명재 매니저님 먼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대답은 네이고요. 가능하고요. 일단 질문 주신 것처럼 건설업 특성상 여러 곳에 그 사업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BRF를 사용하시는 방향성으로서는 이제 사업장 선정 전이나 또 설계 단계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또 사용법 말해 주실 때 그 추가로 어그리게이션 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활용한다면 복수 사업장에 대해서도 한 번에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네, 혹시 본부장님께서도 첨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간 관련된 그 타임라인에서는 이제 그 타임라인에 따라 가지고 운영 중인 사업장이 변화하실 것 같은데 그 변화되는 양상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BRF 툴에다 데이터 입력하시면은 활용이 가능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이드라인 국문본에 대해서 언제쯤 공유가 될 예정이라고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올해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터를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먼저 번역을 진행하고요. 아마 올해 중으로 저희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거 말고도 원본을 궁금해 하시다면 저희 WWF 리스크 스위트 필터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추후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BRF에서 생물 다양성 리스크 평가 시 해당 지역 및 공장에 대한 자료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리스크 스코어 개선 후 해당 지역 재평가 시 즉시 리스크 평가에 반영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네. 네. 네, 일단 뒤에 부분 그 리스크 스코어 개선 후에 그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네, 그 개선이 된 부분을 바로 이제 입력하시면 그게 툴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네, 바로 반영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BRF 툴이 이제 위치 기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곳을 위치 데이터를 넣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그 좌표 데이터가 꼭 필요하고요. 추가적인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그 툴을 수행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그 사업장 데이터들을 그냥 입력하시는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가장 기초되는 부분들은 이 지역과 공장에 대한 산업 분류에 대한 자료가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위도와 경도 수준의 자료가 있으면은 기본적인 자료가 다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고 리스크 스코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리스크가 높다라고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리스크를 좀 경계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한 다음에 어떤 개선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개선으로 리스크 좀 더 낮아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진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답변을 드리려고 하지만 혹시 만약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문 답변을 못 드리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 추후 메일이나 연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질문인데요. BRF의 단점 중 하나를 개선 가이드 제시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발표 때 기업과의 협업 사례에서 리스크 도출 그리고 개선 사업 진행도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별도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첫 번째 발표 진행해 주신 김명재 매니저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그 개선 가이드가 없는 요 부분은 이제 본부장님께서 좀 더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그 별도의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제 저희도 지금 현재 파트너십 그 사례 말씀드렸던 단계에서는 이제 정확히 요 BRF2를 통해서 식별된 리스크 지역에 대해서 저희 한국 WWF와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특히 코카콜라 사례는 이제 그 지역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협업 모델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연결성을 찾아서 이제 기업 니즈에 맞춰진 그런 프로젝트를 앞으로 향후 더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WW, 네, 홍나입니다. 네. 제 화면이 지금 안 보이기는 하는데,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이런 리스크 필터를 통해서 만약에 그 리스크가 도출이 된다면 그 기업의 산업과 그런 지역 특성을 아까 명재님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맞춤형으로 프로젝트를 이제 찾고 개선할 만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별도로 이제 도출해 내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네,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해외 사례들이나 저희 국내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고 있고요. 아까 그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애니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 도출 없이 조금 먼저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생물 다양성 관련 사업들을 저희가 소개해 드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관련해서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좀 별도로 미팅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러한 리스크 도출과 개선 사업 진행 같은 경우는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네. 그 BRF의 한계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BRF 자체가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걸 측정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돼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BRF를 활용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렇다면 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내부의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컨설팅사라든지, WWF 협업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자원 관련된 질문도 주셨는데요. BRF에서 나오는 수자원 리스크와 WRF에서 나오는 수자원 관련된 리스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요거는 좀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 더 본부장님께서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세부적으로는 이제 그 WRF에서 다루는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물 관련된 사업 그 리스크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생물다양성 그 BRF에서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뿐만 아니라 이보다 약간 더 폭넓은 뭐 토양이라든지 관련 리스크를 포함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 동일한 것도 보고 있지만은 다양한 관점에서도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BRF가 더 범위가 넓고, 대신에 WRF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시나리오도 같이 연계되고 있다라는 것에 좀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많은 질문 중에 많이 해주신 것 중에 데이터 업데이트 관련된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요. 저희 리스크 필터에 나오는 데이터는 딱 정해진 시기에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50개에서 100개 정도 되는 국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노출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 평균적으로 2년에서 4년 사이에 업데이트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언제 될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질문 한 2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BRF에서 보호지역 인접성의 경우 리스크가 대부분 높게 나오는데 기업에서 이런 리스크를 대응할 때 어떤 기준으로 관리 기준을 수립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먼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이 보호지역 인적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사업장이 만약에 위치해 있는 곳이 생태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이제 중요한 지역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이제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이제 BRF 상으로는 이제 아마 점수 기준 나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량적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려면은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넷캣 같은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업장이 실제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미터까지 좀 킬로미터라든지 미터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보호 지역이 얼마만큼 수준에 민감한 지역인지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이해 관계자가 누가 있는지도 이제 살펴봄으로써 다각적으로 그 보호 지역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에 대해서 이 사업장이 그 보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 확장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음이라든지 조명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든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뭐 오염물질이 있다든지 배출수가 어떤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염두에 보고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해 나가는 방식이 이렇게 또 높은 상황에서는 그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매니저님? 네. 어, 본부장님,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제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경우에 이제 복수의 지역에서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그 리스크가 높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모든 그 리스크 대응 지역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우면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기업이 그렇게 모든 지역에 대해서 투자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 이제 BRF 툴과 또 다른 툴을 중접해서 결국 그 우선순위를 찾아내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그 데이터의 해상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BRF에서 주어지는 해상도라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고급 툴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높게 나와가지고 우선순위를 같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두 가지 툴을 사용했을 때 공통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곳으로 선정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더 실제적인 리스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많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주신 것들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추후 메일로 드릴 예정이고요. 이거 외에도 나중에 이제 발표 자료를 보시고 아니면 BRF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초대장에 나와 있는 파트너십 골뱅이 www.korea.or.kr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발표 자료와 설문조사는 추후 이메일로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생물 다양성 관련 웨비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